안녕하세요. 승계 컨설팅, 법인 컨설팅 20년 경력의 가족기업연구소 미스타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편한 외부 감사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얻으실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것이 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즉 외감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초가 되는 개념인 회계 장부, 기업 회계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회계 장부는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기록하며, 대외적으로는 거래처,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상태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원칙이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장부를 각자의 취향대로 맘대로 기록하게 한다면 대외적인 거래에서 엄청난 혼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이해관계자들은 그 장부를 믿고 투자,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인력 부족,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외부 세무사들에게 장부 기작 및 회계 처리를 위탁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는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작성하므로 회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꼼꼼 따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상 또는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부 작성 과정에서 편법이나 분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만 잘 낸다고 장부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또는 투자자 등은 예쁘게 차려진 겉모습에 현혹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외감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은 공인된 외부인이 회사의 장부를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록의 정확성, 투명성 확보, 건전 경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가 아닌 공인된 외부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작성한 장부가 회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외부 감사입니다. 그리고 장부 작성 및 공개 등을 자율에 맡겨놓기만 하면 그 투명성 확보 및 이해관계인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의 근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꼭 외부 감사 대상 법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들도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외부 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그리고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4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5개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아서 주식회사에 비해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즉 외부 감사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 법인 등의 경우에는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게 대세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 되어서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 장부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단점, 부담감이 있지만 이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로 대외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고 체계적인 내부 관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 이점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외부 감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회계 감사 비용이죠. 처음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 확보 등 행정 처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이를 전담할 회계 재무 전담 직원이 필요하게 되어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왕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관행적인 회계 처리, 손익 조정 등이 쉽지 않게 됩니다. 외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출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를 피하려고 장사가 잘 되는데 억지로 매출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들 많이 생각하는 것이 분할입니다. 기업 분할은 매출도 조정하고 자산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사업 구조가 분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조와 매출을 함께 영위하고 있거나 서로 분리 가능한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두 개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번거로움도 많아지겠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는 관계 회사를 세워서 관계 회사와 매출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좋은 전략입니다만 기업의 여건이 허락해야 하고 더불어서 번거로움도 많아지는 것은 기업 분할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데요. 2023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수 212만 개의 0.78%인 16,380개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인데요. 부채를 줄이면 자산도 함께 줄어드니 굉장히 좋은 외감 회피 전략이겠습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 구조상 외상 매입금이 많거나 또는 투자 등을 위해 은행에서 차입을 했거나 등등일 텐데요. 현금 여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는 자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산은 내가 투자한 돈, 자본금, 남에게 꼬아온 돈, 부채, 그리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 잉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부채, 잉여금을 줄이면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자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 자산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실 자산을 회계적으로 감액, 즉 대손상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적인 대손상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퇴직금 제도를 설정 정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의 자금 유출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만 가능하므로 모든 회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본금이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의 자금 유출을 수반합니다. 우선 내 돈, 즉 자본금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 약품 도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자본금은 대부분 5천만 원 정도라서 외감법인 회피 전략으로는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혹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본금이 의미 있게 큰 법인이라면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사, 약품 도매업 등 법정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업종이라면 감자가 아닌 소각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금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잉여금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거나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식 소각이나 배당은 효과는 크지만 종합소득으로 최고 세율 49.5%를 적용받으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니 그 세금은 엄청납니다. 효과는 좋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게 참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감 회피 전략의 끝판왕 자사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사는 자기 주식 자사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본의 차감 계정인 자본 조정 항목으로 잡아서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자산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불유과세, 즉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세율도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실효세율은 26%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자기 주식에 대한 입장은 소각 목적이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고 단순 매매 보유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입니다. 그런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가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소각하게 되면 기왕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세금을 취소하고 소각한 시점에 의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각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인되고 의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강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소위원회의 처리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하므로 더 이상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 즉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부칙에는 상장회사는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자사주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제 자사주에 대한 양도 차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사주 취득은 세무, 법무, 회계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작업입니다. 상법 절차, 업무 관련성, 취득 목적 등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부인하고 업무 무관 과징금으로 보고 대주주에게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고 법인에게는 가지금 처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하였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초회 상담은 무료이니 혹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